9월 FO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살펴봐야겠죠? 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We also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FOMC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individual assessments of an appropriate path for the federal funds rate based on what each participant judges to be the most likely scenario going forward. If the economy evolves as exp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4% at the end of this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5. As the economy evolves, monetary policy will adjust in order to best promot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단행을 했죠.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를 하면서 2022년 3월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는 3개월 만에 피벗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췄던 코로나 때랑 비교를 했을 때면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였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25bp 인하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B컷 인하가 좀 당황스럽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파월 의장의 네. 그 기자회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네네.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네.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빠르게 이번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실질상의 여러 가지 문맥이나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 숫자를 보시면 이미 한번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표현을 해서 거의 280만, 90만 정도 늘어났을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 숫자가 90만 정도 하향 조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고용시장이 안 뜨거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 것 자체가 또다시 실수할 수 있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후회스러운 통화정책이 아니었느냐라는 판단에서 급박하게 50bp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말은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가 아니고 강하지만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정상입니다. 맞아요. 좀 애매모호했죠. 예,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놀란 겁니다. 놀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두려움에 50bp 인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침체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해요라는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억지로 굉장히 많은 코멘트를 해줬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제스처를 취해줬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페드는 놀란 상태이다. 그러면은 지금 페드가 이렇게 금리 B컷을 하고 나서 다음의 국면은 어떻게 보느냐. 철저하게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진짜 침체야? 아니면은 그냥 약간 구조적으로 조금 불안한 정도야? 혹은 잠시 슬로우 다운해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야에 대한 판단을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면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지 여부, 예상치를 어느 정도 흡족해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비상시기다라는 인식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중요시 여기는 고용시장 냉각은 맞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경기 침체보다는 고용 둔화를 막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양적 축소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돈 걷어들이는 건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지표에 따라서 이번에 경제 전망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금리,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이제 통화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률의 전망 숫자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양적 축소는 지속하면서 금리 인하는 하겠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한쪽 방향으로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지만 이게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노동시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지 스탠스가 아직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러다가도 만약에
물가가 서비스 물가, 특히 주택 렌트비하고 운송 서비스 물가, 헬스케어 물가 이런 것들이 다시 튀기 시작하면요. 금리 인하는 멈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50pp 인하,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내년도 점도표로만 보면 내년도 100pp 인하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전망 숫자일 뿐 그대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비컷 결정을 내린 시점에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변동성을 보이다가 뉴욕 3대 지수 간밤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시장도 역시 이제 동일한 이제 저와 똑같은 해석에서 근간할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시장이 안 좋은 것을 뒤늦게 하향 조정된 것을 보고서 대응을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50p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하 사이클이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물론 전망표는 있지만 불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양적 축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잡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계속 써나가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험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금리 인하는 계속 할 거니까 우린 좋아. 이제 침체 우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겠어라는 이제 해피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물가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앞으로 연말까지 50bp는 더 하겠지만 그 이후의 그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표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사실 내년 초반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가 또 재정을 마련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또 재정 지출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도 그러면 더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립금리라고 하는 평균적인,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전망 도표에서도 장기 금리가 한 2.9% 정도입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장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이제 3.89%에서 거의 3.56%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장 금리는 장기적인 중립 금리에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고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혹은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돈 풀림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번으로 스탠스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라고 다음번 이제 과제로 좀 넘기는 듯한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점도표도 또 중요할 텐데요. 지난 6월에는요. 올해 한 차례, 2025년 내년까지는 5차례 인하로 나왔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또 전망이 됐습니다. 9월 연준의 결정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된다.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네. 여기서 추가로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미세 조정적인 금리 인하. 아니 50bp인데 어떻게 미세 조정이에요? 반문은 하시겠지만 페드는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해왔던 사이클을 보시면 작년도에 이미 고용 자체가 거의 300만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숫자를 근거로서 금리 인상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왔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게 90만 가까이 하향 조정됐던 것이 페드 입장에서도 그리고 파월 의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200만 초반 정도 수준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미국 금리, 기준금리는 이 정도 수준이어야 해라는 그 기준으로 이제 4.75에서 5%요 금리를 이제 결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앞으로 지표가 확인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탐색을 하면서 예상치 대비 좋은지를 계속 탐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지표가 약간 힘이 빠지는 구간은 맞지만 이게 침체로 전환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경기 민감한 이제 시클리컬한 빅테크 쪽이나 아니면은 특히 미국의
화학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완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일단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클 덕분에 그동안에 금리에 민감했던 바이오 산업들이 이미 산업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더 추가적인 자금의 확보라든지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금 마련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 바이오 산업은 더 부각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BOJ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연준보다 이 BOJ가 우리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다시 NK 트레이드 리스크가 커질지 좀 우려되긴 하거든요, 박사님. 일단 NKD 네. 트레이드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NKD 트레이드는 철저하게 실제 BIS 지표를 보시면은 엔화를 빌려서 투자된 금액들은 원래는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한테 거의 2조 5천억 달러 가까운 정도로 투자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엔캐리가 축소된다는 건 비상업적 그 엔화 매수 매도 포지션들이 매일 변하는데 그게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총리도 새롭게 뽑힐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BOJ 입장에서도 이 차기 총리가 올 그런 변환점에 있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말을 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금리를 완만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공격적으로 우리가 물가 대응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라는 패턴의 그런 멘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스탠스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빅컷 금리 인하를 끝내고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